지정학적 변수의 옵션 만기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요동쳤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시면은 나스닥이 상당히 폭락을 했고요. 빅스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대표 상승론자인 톰리도 최근 뮤를 보시면은 아직 매도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이더 딥을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 변수만 봤을 때 전 세계가 전쟁 공포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고, 사실 오늘 나스닥 하락은 이 엔비디아와 넷플릭스 영향이 컸는데, 여기엔 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폭락한 여파가 컸습니다. 다음 달 7일에 실적 발표 예비치가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를 20% 넘게 밀어버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이 트리플 위칭데이 옵션 만기일인 점이 좀 변동성을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폭락을 했지만 다우는 올랐다, 또 러셀 2000도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오늘은 지정학적 변수로 증시가 다 같이 내렸다기보다는 특정 업종, AI, 반도체 이슈 등으로 나스닥만 폭탄 맞았다, 이게 더 맞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변수만 봤을 때 시장의 지배적인 뷰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싸움을 한 우산이 크다, 이런 점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유가를 보시면은 뭐 오르긴 했는데 굉장히 조금 올랐어요. 이스라엘 재공격이 시작되고 급등했던 부분은 상당히 반납을 한 상황이고, 또 고공행진하던 달러 인덱스도 오늘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확전을 절대 원하지 않는 미국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어떤 내부 결속 차원에서 확전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여전히 골칫덩이인 상황에서 유가가 또 오르게 되면은 바이든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겠죠. 최근 뉴스 보시면은 이란의 석유 수출이 6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사실상 제재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제재를 안 하는 중국이 다 사주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상 미국의 묵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시장은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 누가 사주던 이란산 석유가 국제시장에 풀리면은 그만큼 공급이 늘는 거기 때문에 유가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묶여버리면 결국은 원쿠션, 투쿠션 맞고 결국은 유가 상승 압력이 된다. 근데 미국은 이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빅스 지수와 채권 가격이 오늘 또 올랐죠. 이거를 봤을 때 시장은 전쟁이 확산된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이 정밀한 확률값으로 부여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보고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좀 목이 잠기네요, 감기가 들어서. QT 후에 은행 지급 준비금을 바라보는 미국의 은행 자세가 좀 달라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선호가 매우 커져서 과거와는 다르게 은행 내부 자금에서 이 지급준비금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게 결론인데요. 왜냐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연준이 팬데믹 때 이 저축 계좌에 대해서 월 6회 이체 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 규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축 예금에 대해서 거래 횟수가 확 늘어난 거죠. 이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 저축이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내부의 이 비상금, 즉 지급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고, 또 지금 결정적으로 이거보다는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는 지가 한참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급준비금 같은 단기 자산이 10년 만기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지급준비금 쌓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지급준비금 잔고를 원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연원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기학 교과서에 나오는 피처 방정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MV는 P와 U로 정의가 되는데, M은 통화량, V는 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GDP로 봤을 때 지급준비금 상승은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을 줄이고 은행 경제활동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화폐가 경제 안에서 순환한 속도, 즉 V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지급준비금 상승 자체가 M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M도 줄고 V도 줄면 결국 물가나 GDP도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 좀 볼 수 있고, 결국은 이게 기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자칫 유가 급등 같은 공급망의 부정적 충격,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친다면은 지금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고, 연준의 위원들 대다수도 올해 안에 경기 침체 징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고리에서 뭔가 뻥뻥 터지는 그런 블랙스완이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로 배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에 대한 또 재밌는 보고서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CPI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게 오를지 내릴지 우리가 쉽게 체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프레드 그래프를 보니까 CPI랑 이 과자 가격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47년 이후에 상관관계가 0.99, 20년 이후에는 0.97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래프가 똑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변 마트에서 매일 사탕이나 쿠키 가격을 측정하면은 이 전체 헤드라인 CPI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계신 독자분들 위해서 한국마트 물가를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시거든요. 근데 롯데가 다음 달 1일부터 빼빼로 100원 올리고, 가나 초콜릿 가격 200원 올리고, ABC 초코 6,000원에서 6,600원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빈츠도 뭐 2,800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12% 올린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월걸브 시간에 김용갑 특파원이 보도했지만 엄청나게 올라버린 코코아 가격이 배경이 됐죠. 제가 데이터는 안 들고 왔지만 여기 미국 마트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과자와 CPI 간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고 하니 앞으로 마트 물가가 오르는 한 CPI 잡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조금씩 더 긴축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블룸버그가 재미있게 정리해서 가져가 봤는데 4월 5일 로리 로건이 이 통화정책 기조가 대부분 예측보다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다 말을 했고, 미셸 보우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게 충분히 제한적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불스비가 8일에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플레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를 유지해야 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이런 비둘기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4월 16일 문제의 그 제롬 파월 발언이었죠. 이 제약적인 정책이 작동할 시간을 더 허용해야 된다, 매파였습니다. 4월 11일 수전 콜린스 보스턴 페드 총재가 나와서 말을 하기를 경제 활동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로버스트라고 얘기했고, 4월 15일 얼마 안 된 뉴스였죠. 뉴욕 페드 존 윌리엄스는 우리가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를 블룸버그 했는데,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인상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 차례 파문이 임박했습니다. 또 4월 18일 날은 보스틱 총재가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의 입장은 내 생각에는 제약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경제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2%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스 총재의 이 둔화 발언,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파월도 인정하지만 작년에는 그 이민이 대규모로 몰리면서 공급망이 또 풀렸고,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디스인플레가 나고 소득이 오르는, GDP가 오르는 이 효과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이민 효과. 근데 올해는 지금 다 안 좋잖아요. 전쟁도 나고 있고 이 효과를 또 못 볼 거란 말이죠, 올해는. 그래서 이 결국은 경제가 둔화되어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이 보스틱 총재의 말이 지금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미국이 워낙 짱짱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낼 요인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